근데 개념상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응에서 방출한 열이 있죠. 요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화학 반응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반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NaOH 고체를 녹일 거야. 1g 녹이고 2g 녹이고 3g 녹이고 요게 되는 양이 많아지면 출입하는 열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열량 자체가 반응한 양에 따라 달라져요. 반응을 2배 많이 했다. 그럼 Q가 그냥 2배가 되는 거예요. 뭐 질량이 어쩌고 온도 변화가 어쩌고는 그 실험의 결과인 거야. 반응을 2배 많이 했다. 일단 Q가 2배. 반응을 3배 했다. 그럼 Q가 3배 그냥. 그 다음에 그 Q에 맞는 온도 변화가 실험 결과로서 측정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괜찮죠?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책에 뭐 복잡한 단계 하나 더 있죠. 뭔가 그리 복잡한 애가 하나 더 있죠. 그런 애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걸로 해보고 싶어. 숙제를 줄 거야. 너는 열량계를 줄 테니까 설탕이 녹을 때 열의 출입을 측정해와라. 너는 똑같은 걸 줄 테니까 과자가 연소되는 반응에 열량을 측정해와라. 물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반응들이 있죠. 연소 반응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어떻게 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용해 반응 괜찮아. 산전기 중화 반응 괜찮아. 근데 기체끼리의 반응, 뭐 연소 반응, 뭐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려면 다른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열량계라고 해요. 통열량계. 기본적인 모양은 비슷해요. 컵이 있고요. 이 컵은 똑같이 단열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물을 담아요. 물의 온도를 재는 게 편하니까요. 뚜껑을 덮습니다. 끝이죠? 근데 뭐가 더 들어가는 거냐면 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철통을 넣었어요. 그죠? 요 깡통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다. 요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 장치를 실제로 만들려고 그러면 약간 복잡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소 반응 측정할 거야. 연소 반응. 그죠? 여기다가 뭐 과자랑 불타려면 어쨌든 산소는 있어야 되니까 과자랑 산소기체 넣었어요. 깡통에 넣고 밀봉했죠. 물이 안 들어가게. 물에다 담갔어요. 불은 어떻게 붙이냐? 불 어떻게 붙이냐? 그죠? 그러면 깡통만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또 막 연결을 해야 돼. 기계장치를. 그죠? 그래서 책에는 그림에 뭔가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 기계장치들이 연결이 될 필요는 있겠죠. 반응을 시작할 때 일단 불을 붙여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계장치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순간 이 공식으로는 굉장히 계산하기 피곤해져요. 생각해봐. 기계장치가 들어갔어. 그냥 뭐 이거 가열장치니까 그냥 전열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겨울에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추우면 그렇게 전기 꽂아가지고 온풍기 말고 시뻘겋게 뜨거워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런 게 조그만 게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물질 종류마다 다르죠? 그 전열기의 물질 종류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구리 전선 질량 제곱. 거기에 뭐 쇠가 들어갔다. 질량 제곱. 니켈 질량 제곱. 성분별로 질량을 따로따로 다 재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심심해서 집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가열해볼까? 아이폰 가열해볼까?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걸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걸 실제로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폰 만드는 사람은 해봤을걸? 저 카메라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가이드 테스트 해봤어요. 얘가 카메라가 몇 도씨까지 버티는지, 혹은 카메라를 내가 2시간 동안 돌렸을 때 제가 불타지 않고 버티는지, 회로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버티는지, 혹은 냉각 장치가 필요한지 그런 거 테스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구리 몇 그램, 유리 몇 그램 답이 안 나오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뭘 하는 거냐면, 비열과 질량들을 다 더한 어떤 값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걸 그냥 다 묶어서 대문자 C로 쓰고 이걸 열용량이라고 읽어요. 그냥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냥 비열 질량 곱하기 이거야. 별거 아니죠? 이 열용량 개념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곱하기를 하기가 귀찮아서는 아니고요. 비열과 질량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질이 여러 종류가 막 섞여 있어. 따로따로 재기 너무 어렵죠. 그럴 때 그냥 아무튼 묶어서 비례상수 얼마 이렇게 재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열용량 개념을 이용하면 이 통열량계의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점화 플러그의 비열은 얼마냐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런 걸 따로따로 이 깡통의 비열, 점화 플러그의 비열, 구리전선의 비열을 따로따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묶어서 그냥 열용량으로 퉁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반응에서 출입한 열이 있겠죠. 요 반응에서 출입한 열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잴 거예요. 어떻게 재냐면 물이 얻은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치가 얻은 열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물은 왜 따로 재냐? 그게 편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까지 물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료량으로 재고 싶잖아? 그럼 물의 질량이 항상 일정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청소해 이거? 그치? 이거 물을 맨날 일정한 양을 보존하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죠. 물은 그때그때 질량을 재면 되니까 이렇게 세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 거예요. 물과 나머지 어려운 부분. 이해됐나요? 그럼 물은 질량을 매번 잴 수 있죠. 요거는 CM 델타 T 비열을 물의 비열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질량은 당연히 물의 질량이죠. 깡통의 질량 필요 없는 거죠. 됐죠? 기계장치는 성분이 많고 복잡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열용량 델타 T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반응에서 출입한 열의 크기가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죠? 요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애매하게 배려하면 푸는 입장에서 괴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열량계의 열용량을 주고 물의 비열과 질량을 따로 줄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더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열량계의 열용량만 있고 물의 비열이 막 없어요.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말한 열량계는 물까지 합쳐가지고 열용량을 그냥 쟀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제에 애매하게 써있을 때가 있어. 정확하게는 물을 포함한 전체 열용량이라고 써주면 정확하겠죠. 근데 보통은 문제를 좀 쉽게 해주고 싶은데 물을 포함해서 그냥 열용량을 한 번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의 비열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열량계의 열용량이라는 말은 요거만 의미할 수도 있고 요거만 의미할 수도 있고 물을 합친 전체 열용량을 의미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문제마다 오락가락합니다. 이거 그냥 눈치껏 해주세요. 물의 비열 없으면 그냥 합친 건가 보지. 그냥 그렇게 계산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177페이지에 비열과 열용량, 열량, 그 다음에 열량계의 종류 2개, 간이 열량계, 통 열량계,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공식 Q는 CM 델타 T, 연료량 델타 T 다 설명했죠. 책의 밑에 3번에 공식이 두 가지로 써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간이 열량계를 측정할 때에는 그냥 CM 델타 T 해라. 동그라미 2번 통 열량계를 측정할 때에는 물은 CM 델타 T 거기다가 통은 연료량 델타 T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이상한 짓을 하는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깡통, 전선, 플러그, 비열을 따로따로 알기 귀찮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연료량으로 표현한다. 그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177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반응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많이 하시더라고. 거기 실험 결과만 그냥 짧게 읽어볼게요. 실험을 했어 어쨌든. 그죠?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CaCl2 10g을 넣고 온도 변화 재서 Q를 쟀죠. CaCl2 10g을 반응시켰더니 출입한 열량이 7056줄 이렇게 돼 있네요. 사장님. 그 밑에 1g이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가 줄 퍼 g이죠. 줄 퍼 g이니까 1g당 줄인 거예요. 1g당 에너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질량 10g으로 나눠줄 거예요. 10g이면 7056, 1g이면 그럼 10으로 나눠줬겠죠? 70.6 이렇게.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용해열을 구하는데 단위가 줄 퍼 몰이에요. 이번에는. 또 뭐야? 1몰당 에너지죠. 1몰당 에너지. 그죠? 그러면 용해된 양을 10g이 아니라 1몰이면 몇 줄 그렇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럼 1몰이 되도록 뭐 질량을 키우거나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단위가 세 가지가 있다. 줄이 있고, 줄 퍼 g이 있고, 줄 퍼 몰이 있다. 그죠? 그 세 가지의 화학 반응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반응했느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똑같겠죠. 말 그만해야겠다. 졸기 시작했어도. 우선 중요한 건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시간을 드릴 테니까 178에서 181페이지까지 그냥 쭉 풀어라 그러면 중간에 안 쉬겠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두 개만 후루룩 불러봐요. 21번 OX 불러보세요. 기억,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한다. 동그라미. 니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진다. 동그라미. 디귿, 흡열 반응을 이용하면 냉찜질, 아무튼 차가운 거 만들 수 있다. 동그라미. 그냥 괜찮죠? 22번 현상 세 가지가 있다. 기억, 발열 반응은 두 가지이냐? 1번은 연소죠. 발열이고요. 2번은 뜨거워졌대요. 발열이고요. 3번은 시원해졌어요. 흡열이죠. 그러면 발열이 두 가지. 동그라미. 니은 온도가 높아진다. 뜨거워진다고 써있죠. 물을 끓인다니까. 동그라미. 디귿 에너지의 합이 누가 크냐? 시원해진다. 흡열이니까. 흡열은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커야 되는 거죠. 디귿이 틀린 말이네요. 뭐 이런 문제들 괜찮습니까? 23번이 이제 쓸모없고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고 안 중요한 문제. 그냥 반응식을 외워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물이 얼음으로,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물이 얼음으로. 액체에서 고체니까 이건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니은 철을 공기 중에 보관하면 녹이 생긴다. 이게 뭐야?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건 안 외우면 답이 없어요. 이건 발열 반응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어렵고 안 중요함.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는 좀 외워야 되나 보다. 그 정도로 해주세요. 전기분해하면 발생한다.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전기분해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반응한다죠. 전기 에너지를 줬죠. 물질의 에너지가 늘어났어, 줄었어? 늘어났죠. 내가 전기 에너지를 줬으니까 얘가 에너지 받았잖아. 그럼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3번이라고 되어 있겠네요. 623번의 니은 철을 공기 중에 보관하면 붉은 녹이 생겨요. 요거랑 622번의 니은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하면 요 두 개가 똑같은 반응입니다. 24번 에너지 변화예요. 가가 발열, 나가 흡열이죠. 그러면 기억, 나는 열을 흡수.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뭔가 흡수해야 돼요. 열을 흡수, 동그라미. 니은 중화 반응은 가와 같다. 우와, 외워야 되네. 이런 거 그냥 외우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중화 반응은 발열이냐 흡열이냐. 그러면 안 외웠죠, 그죠? 몰라도 됩니다. 어렵고 안 중요함.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인데 어렵네요. 디귿 금속과 산의 반응은 발열이냐 흡열이냐.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지? 이것도 뭐 발열이긴 한데요. 이런 거는 그냥 앞에 보고 푸세요. 앞을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지금 제가 외울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의 이런 참고서, 완자든 뭐든 비슷비슷해요. 어느 책을 보건 문제집, 참고서에 있는 이 예시들은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다 긁어모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해도 그건 여기에 다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외우면 충분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